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일 이번 영상에서는 시킹알파에서 나온 리비안 관련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가격 문제가 수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현재 제 채널에서는 리비안이 생산량 가이던스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현금도 괜찮게 있고,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가 아직도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들어서 리비안을 좋게 봤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점을 들어서 부정적이라고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점 첫 번째, 리비아는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차량을 손실 보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말까지 긍정적인 총 마진을 보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리비아는 부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회사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멀리하라는 거죠. 저도 주주인데 한숨이 나옵니다. 자, 본문. 리비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전기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트럭 R1T, SUV R1S, 벤 EDV700 등 세 종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벤은 아마존 전용이지만 그것이 남아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추측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식 S1 문서는 이 계약이 독점적임을 시사하지만 리비안이 아마존을 넘어 플릿 사업을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IPO 전에 리비안의 20%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목적을 위해 저는 리비안의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델의 전망과 새로운 전기차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첫 번째, 어닝. 1분기에 리비아는 매출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익 추정치를 20%나 앞질렀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이 회사가 2023 회계연도에 5만 대의 차량 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강력한 공급망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루시드 및 피스커와 같은 유사한 전기차 회사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생산 지침을 중단하고 변경해야 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에 리비아는 생산 목표를 전반으로 줄였지만 4분기에는 여전히 지침을 미스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리비아는 생산과 배송이 실제로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 표에 보시면 리비아는 생산과 판매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검은색이 프로덕트 생산, 그 다음에 리비안이 배달한 게 노란색인데, 지금 생산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납품은 계속 그만큼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생산의 대부분이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리비안은 이 약속을 지킨 적이 그런 좋은 실적이 없습니다. 수익의 경우 회사는 5억 3,500만 달러 마이너스 네거티브 총이익과 134만 9천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4 회계연도 말까지 긍정적인 총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러한 보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주식은 애프터마켓에서 13% 상승했었습니다. 그 다음 챕터, 좋은 제품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리비안의 제품들은 틈새 시장에서 최고입니다. R1T는 카앤드라이버에 의해 2023년 최고 전기 트럭으로 선정되었으며 R1S는 리뷰어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좋은 제품으로는 리비안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론 머스크 조언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기존 시장이 있는 곳에 진출한다면, 크고 확고한 경쟁자들을 상대로 한다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됩니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조금 좋아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존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기존 전기차 시장이 많지 않았지만 리비안의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트럭과 SUV 이 플레이스는
모두 유명 브랜드로 가득 찼으며 모두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17.3% 연 평균 성장률이 예상되는 인상적인 물결을 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테슬라와 포드를 사용하여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자, 포드 전기 SUV 시장에 비해 트럭 시장에 진출한 플레이어는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히 포드 라이트닝 모델이 그렇습니다. 포드 라이트닝은 원래 MSRP가 권장 소비자 가격이 4만 달러였지만 현재 가격이 6만 달러를 조금 넘는 가격 인상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리비안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망이 예상되는 양을 초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싸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본 모델인 리비안 권장 소매 가격은 73,000달러이며 리비안의 문제는 가격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리비안이 예약 주문에 대해 20%를 더 청구하려고 하자 고객들은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비안은 이를 취소하고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손해를 보는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R1T는 포드보다 훨씬 더 나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13,000달러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1T가 포드보다 13,000달러 정도 더 비싸다는 거죠. 게다가 포드는 리비안에 대해 예측된 5만 대를 훨씬 더 초과하는 20만 대 이상의 라이트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표에 보시면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리비안 포드 F150 라이트닝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0에서 60마일/아워까지 가는데 사이버트럭은 2.9초, 리비안 R1T는 3초, 포드 F150은 4.5초, 그리고 여기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리비안은 482, 포드 150 라이트닝은 482, 둘 다 똑같은데 테슬라는 804km 갈 수 있습니다. 유효 탑재량은 리비안이 1760이고 LBS, 그 다음에 포드가 2000 LBS인데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3500입니다.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견인 능력도 테슬라가 훨씬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포드가 63,400인데 리비안은 75,000. 그러니까 성능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지금 포드가 훨씬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면, 출시된다면 이제 이것도 경쟁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상대를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소비자라면은 도대체 이 차하고 이 차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까요? 이게 성능이 테슬라께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804고 482고 그 다음에 탑재도 견인도 더 테슬라가 낫습니다. 본문 계속 들어가면 리비안은 매우 예쁜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차량당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질 때쯤에는 시장이 경쟁자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자들은 이익을 조기에 창출하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리비안은 더 작은 회사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한번 보면 다른 모든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공급망 문제를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이례적 존재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다가오는 25,000달러짜리 해치팩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이미 여러 차례 차량 가격을 인하해 왔습니다. 여기서 해치팩 타입이 뭐냐고 하면은 자동차 설계자에게 보다 다양한 차량의 외관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해치팩 타입은 다양한 외관의 자동차를 설계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해치팩 타입 자동차의 두 번째 장점은 차량 트렁크를 접근하는 방법이 백도어를 여기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트렁크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
세단 차량의 트렁크에 적재하기 어려운 길이가 긴 물건의 경우, 해치백 차량의 경우 뒤 시트를 접어서 짐을 실을 수 있어 트렁크 공간 활용에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세단이나 SUV 그런 차량 형태의 한 종류네요. 자, 본문 들어가면 R2 모델인 리비안의 미래는 더 많은 고객 그룹 가격대에 맞는 더 저렴한 차량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리비안이 어떻게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비안 시장은 테슬라와 매우 다릅니다. 테슬라도 고급 모델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가격을 낮추라는 경쟁 압력이 그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긍정적인 총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경쟁자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막 낮추는 거죠. 리비안의 경우 적어도 6분기 동안 긍정적인 총이익의 징후는 없었으며 동일한 모델이 R2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 문제. 테슬라와 포드가 일부 차량, 특히 머스탱 마2의 가격 인하를 한 후에도 이 회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RJ 스카렌지 CEO가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으로 가는 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회사는 가격을 낮출 여유가 없습니다. 리비안은 수요 문제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리비안 주문자가 차량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구성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 감소 또는 배송 방법 개선의 신호일 수 있지만 높은 가격이 수요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이낸셜 리비안은 120억 달러 현금 및 현금 등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13억 5천만 달러 손실을 고려할 때 이 현금이 지속 가능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13억 달러의 마지막 자본 조달 라운드는 재무적 관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사후 시장에서 7% 주식 탕진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리비안은 2028년까지 긍정적인 수익을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2025년에 또 한 번은 자본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2028년까지 수익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80억 달러, 내년 4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가정하고 이 추정치를 얻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저는 자본 조달 라운드가 지난 라운드보다 더 큰 최소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이 긍정적인 총 마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2024년 말이 진입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현금 흐름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비용 또는 순 실현 가능 가치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차량 가이던스 5만 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는 공급망 개선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총 마진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드와 같은 회사가 예측치를 줄여야 했고 현재 리비안보다 가격이 낮은 포드가 리비안과 비슷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에 관해서는 네거티브 캐시 팔로우는 많은 평가 방법들이 회사가 파산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PS 또는 EBS의 경우 회사는 부문 중앙값을 훨씬 상회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투자를 한다면 투자자가 기꺼이 투입할 엄청난 위험을 강조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회사와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리비안이 가장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리비안은 적자 차량 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어려운 공급망을 처리해야 합니다. 리비안은 현재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경제적인 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리비안 주식을 매도로 평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사를 읽어봤고 리비안이 가격 때문에 수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R2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R2가 나오려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차량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 경쟁적이다. 자, 일단은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과연 지금 리비안에 들어가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투자자인데 주주인데 참 슬프네요. 리비안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에 있는 거죠. 각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상승 추세선에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상승할까 했는데 오늘 미국 부채 한도 관련 투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오늘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통과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투표가 패스를 못하면 미국의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경제는 또 한 번의 출렁임을 폭락을 겪겠죠. 그렇다면 그 모든 탓은 공화당으로 갈 겁니다. 이 모든 탓을 짊어지고 공화당이 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패스되어서 또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보다 이 시킹알파 기사는 리비안 아직 사지 마라, 관망하고 있어라. 그 주요 이유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가지고 가격 싸고 좋은 차량도 많은데 뭐하러 이런 걸 사겠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